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8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수업 내용은 석공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으로는 석공사와 관련된 여러분 시공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석공사에 대한 뭐 공법이라든지 뭐 자재의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내역 작성을 하는 데 있어 뭐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뭐 카지노 VIP 룸에 있는 석공사에 관련된 내역을 실습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 시공 관련된 내용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석공사에 대한 것들 한번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석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석재 자재의 특성을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 석재 같은 경우는 뭐 종류 타일 같은 경우와는 달리 타일은 우리가 뭐 기존의 어떤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빚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라든가 컬러로 만들어낸 거를 한다면, 자, 석재는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좀 제작이라든지 또 운반이라든가 시공하는 데 있어서 뭐 다른 공정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타일 공사에 비해서도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비도 무겁고 자재도 이제 그 제때에 현장에다 도착하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자, 먼저 석재에 대해서 특징을 살펴보면, 자, 석재는 일단 마감재로도 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마감재로 쓰고 또 구조재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재로 사용을 하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석재 장단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압축 강도가 우수하고, 그다음에 화재의 불안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수성, 불안성을 가지고 있는 자재 특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디자인이라든가 또 마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농장한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패턴이라든가 그런 질감으로 연마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석재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고 또 가공을 하기 힘들죠. 그래서 물론 판재 형태로 어느 정도 가공이 돼서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조립만 하면, 부착만 하거나 마감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현장에서 직접 제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파손의 우려들도 많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압축 강도는 큰 대신에 인상 강도가 매우 작아서 취성 때문에 취성 파괴로 깨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석재의 어떤 시공 방법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자재의 특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요 사진은 삼성역에 있는 그 파크아웃 호텔 그 내부 인프런트예요. 인프런트인데 이게 특징이 이제 여기가 중간층에 아마 이렇게 1층에 보통 프런트가 있어야 되는데 객실층과 관련된 프런트는 중간층에 있죠. 그래서 보면은, 자, 이거 뭐 화강석입니다. 근데 화강석인데 뭐 벽체라든가 화강석 다 똑같은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화강석이라 하더라도 포천석이든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어떻게 연마에 따라서 패턴들이 그 질감이라든가 것들이 매우 달라지게 되죠. 여기 기존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같은 화강석인데 지금 이건 폴리싱 가 돼 있죠. 물갈기가 돼 있어가지고 광택이 나 있고요. 인포데스크도 마찬가지 광택이 있습니다. 이 벽체 같은 경우 보면은 뭐 화강석 뭐 버너구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질감이 좀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커스널 쪽에다가 이렇게 패턴을 줘가지고 또 연마를 해가지고 조명이랑 같이 이렇게 연출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다른 그런 모습, 색다른 그런 모습을 또 연출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똑같은 자재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연마해서 쓰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번 여러분들 사례로 보여주는 거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 지금 1층이죠. 1층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부분인데, 저 1층 부분 같은데 보면은 여기 주출입구예요. 이 주출입구를 보면은 이렇게 원석을 그냥 원석을 그냥 갖다 놨죠. 자, 이런 자연석 원석 같은 경우는 일단 운반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가공하기도 힘들고, 보통 뭐 가공해서 석산이나 이런 데서 그거를 가져다가 또 수입한 뭐에서 뭐 선착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져다가 운반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현장에 가져와가지고 이걸 가공을 써야 되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운반하는 것도 어렵고 설치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료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반비, 가공비 이런 것들이 고가에 해당되는 그런 자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화장실인데요, 욕실인데 욕실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보통 욕실에 타일이라든가 이렇게 뭐 석재 같은 걸 판지 형태로 붙이는데, 자 여기는 지금 파크 호텔 같은 경우는 원석을 그대로 그냥 가공을 해가지고 뭐 정다듬을 해가지고 약간 자연적인 느낌을 나게끔 연출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재를 상당히 운반하기가 어렵고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운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외부의 곤돌라라든지 또 이런 장비를 이용해야지만 또 현장에다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우리가 시공할 때도 뭐 재료의 어떤 그런 뭐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그런 장비들이 같이 양중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고려해서 시공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석공사라는 게 똑같은 자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어떤 그런 형태로 뭐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중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난이도가 있어서 이제 공사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요즘 파크 하얏트 호텔 사례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본 거고요. 자,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면은 뭐 석재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석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화강석 같은 걸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 화강암이 많이 나죠. 화성암인 거고, 이제 화산이 땅속에서 마그마가 땅속에서 굳어서 된 것이죠. 그게 변형된 게 이제 여러 가지 변성암도 있고, 수성암 같은 경우는 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퇴적작용에 의해서 된 거, 대표적인 게 사암 같은 것들 있죠. 전파암, 뭐 석회석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라임스톤 같은 경우들도 대표적인 수성암의 대표적인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성암이라든가 수성암 이런 것들이 변해가지고 변성암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변성암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대리석이죠. 그래서 석회석이 변형된 게 대리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석재를 같은 거 재료를 고를 때도 몇 가지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봤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면, 자, 그래서 똑같은 석재를 하더라도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아까 봤던 파크 하얏트 호텔에 있는 뭐 정문이라든지 또는 그 욕실에 들어가는 그 화강석 같은 거, 그건 사비석으로 되어 있는 건데 화강석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혹독이라든가 정다듬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내추럴하게, 굉장히 거칠고 내추럴하게 지금 연출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시공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도드락 다듬이라든가 잔다듬 이런 것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매트하게, 조금 더 이렇게 폴리싱 한 거죠. 다듬기를 한 것이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욕실이라든가 우리 그 사우나라는 데 가보면은 바닥에 이제 거친 그런 화강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버너 구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화염 가공을 해가지고 버너로 튀긴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열을 가하게 되면은 그 돌 석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그 열의 한 팽창률이 다르기 때문에 팽창이 많이 되는 그런 성분들 밖으로 튀어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런 걸 이용하는 것이 이제 버너구이죠. 이제 버너구이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거친 그런 면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물갈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화강석을 거의 뭐 광택을 내게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마 가공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반사율이 높게끔 가공하는 게 이제 물갈기죠. 거의 이제 검은색을 이제 물갈기 하게 되면 거의 많은 반사가 꽤 많이 되는 그런 편이죠. 그리고 그것을 조금 살짝만 거칠게 하는 것이 이제 혼두 강호들도 있고, 자, 폴리싱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뭐 물갈기랑 거의 같은 개념인데 광택을 내는 연마 작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석재는 여러 가지 가공법들에 따라서 똑같은 석재를 하더라도 가공법에 따라서 뭐 색깔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또는 질감 같은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사진이죠. 이미지를 보면, 그때 보면 혹두기는 좀 거칠게 하는 거고, 정다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덜 거칠게 한 거고, 뭐 도드랑 방치라든가 잔다듬을 해서 표현이 되고, 이게 이제 버너구이죠. 지금 버너구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버너구이를 하게 되면 약간 이런 형태로 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나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 폴리싱이 돼 있거나 미끄러우면 이제 넘어지잖아요. 미끄러져서.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물갈기를 하지 않고 버너구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석재 종류도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들만 한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게 화강석이었죠. 지금은 다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지만, 뭐 우리 경복궁 같은 데 가면 다 보면 포천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깔려 있죠. 그게 화강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암, 샌드스톤 사암이 있고요. 이게 대표적인 그 퇴적암이죠. 그래서 강 속에서 이제 모래가 강 속에서 퇴적돼서 나온 게 사암이고, 그다음 석회암 같은 거, 석회암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그런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닷속에서 쌓여가지고 만든 게 석회암이죠. 라임스톤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 라임스톤 같은 경우는 이제 외장재로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화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장재로는 사용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뭐 내장재로 쓴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하자가 좀 많이 날 수 있는, 유지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자, 석회암이 이제 변성된 게 대리석이죠. 그래서 대리석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마감재로, 실내 마감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자재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리석은 나오지 않죠. 뭐 대리석 보통 지중해산, 이태리나 뭐 스페인산 같은 걸 많이 쓰고, 요즘 중국산들도 많이 쓰죠. 그 중에 이 대리석 중에서 또 트레버틴이라는 것들은 워낙 또 유명한 거라 하나 이렇게 따로 분리가 났어요. 자, 이게 지금 요거는 지금 그거죠. 전파남이라 해가지고 이제 바닥재로 쓰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면 뭐 화강석, 여기 보면 그 대표적인 대리석 석재 종류를 좀 적어놨죠. 여기 보면 요게 지금 인도사암이고요. 요건 지금 라임스톤 해당되는 거고, 요게 이제 대리석이죠. 이제 대리석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아까 트레버틴이라고 하는 그런 대리석 중에 한 종류예요.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그 뭐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화강석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는 이제 포천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뭐 문경석, 뭐 거창석, 주로 이제 검은색으로 연출하고 싶을 때는 마천석이라든가 고운석 같은 경우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운석이나 마천석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가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연마를 하면 거칠게 연마를 하면 할수록 색깔이 좀 밝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운석이라든가 마천석 같은 경우도 이제 혼드 가공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색깔이 똑같은 돌이를 하더라도 밝아지죠. 시브리도 많이 쓰는 거고, 아까 봤던 게 사비석이었죠. 아까 그 파카호텔에 있던 그 화강석 종류 하나 중에 사비석인데, 요즘 약간 노란색이 좀 살짝 들어가서 조금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가 있는 그런 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석재 종류에 대해서 이미지로 한번 같이 봤고, 그 외에 또 인조석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복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이분이 하고 있는 게 지금 테라초죠. 이게 황동줄눈으로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보통 인조석이랑 그다음에 시멘트, 백색 시멘트를 같이 넣어서 말린 다음에 연마하는 거죠. 그래서 테라초입니다. 석재, 골재와 시멘트, 백색 시멘트랑 표면을 연마해서, 황동줄눈이 있으니까 연마하기도 이제 쉽게 어렵지 않겠죠. 줄눈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게 테라초 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 여러분 그 보통 그 주방가구 상판 같은 경우 많이 쓰는 건 강화 대리석입니다. 이런 것들 주방가구 상판에 쓰는 거. 그래서 강화 대리석. 그래서 대리석 조각으로 이제 붙여서 만든 게 강화 대리석이고, 아예 그냥 PVC 소재로 해서 만든 게 인조석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대리석이 많이 나진 않지만 이런 거 강화 대리석이나 인조 대리석을 만드는 기술은 상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 외에도 여기 뭐 예술장 같은 데 가면 이런 몰딩 같은 거 많이 쓰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돌로 천연석재라면 한다면 다 연마해서 몰딩을 해서 만들면 되는 거고,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지금 돌들은 인조석이에요, 인조석. 그래서 인조석으로 유리섬유, 그래서 GRC, GRG 뭐 그런 유리섬유 중에 하나인데,
인조석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라임스톤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인조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장재로도 많이 쓰고, GRC 같은 거 외장재로도 많이 쓰고, 내장재로 뭐 GRG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GRG 같은 경우 시공하기도 간단하죠. 뭐 피스라든지 뭐 타카로도 쏴도 시공이 가능한 그런 시공성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몰딩 같은 것도 여러 종류로 나오게 되고. 자, 근데 이제 시공법으로 볼게요. 시공법. 그래서 이런 석재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시공 자중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타일보다 훨씬 무겁죠. 타일 같은 경우는 뭐 9mm, 10mm 해가지고 1cm 정도밖에 안 되지만 두께가, 이 석재 같은 경우는 보통 20mm, 30mm예요. 그래서 이거를 들기도 힘들어요. 들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적당한 뭐 사이즈로. 그래서 석공하시는 분들이 석공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작업 환경이 거칩니다. 왜냐면 자재가 무겁고, 또 무거운 이런 자재를 이제 벽체, 하지 이런 데다가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바닥에다 고정시키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겠지만 이 벽체에다 고정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석재가. 그래서 벽체에다 고정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석재 하지 바탕면에다가 어떤 하지를 가지고 고정시킬 것이냐, 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공법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건식공법과 습식공법 두 가지는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건식공법이든 습식공법이든 철문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기미지를 보면 기존의 구조벽에다가 골조에다가 이렇게 트러스를 짭니다. 근이 제거는 트러스라기보다는 이렇게 몽을 해가지고 트러스 형태로 짠 다음에 일단 핀을 고정시켜요. 그래서 이 돌에다가, 이 돌의 아랫면, 윗면에다가 이렇게 드릴로 홈을 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아래 위로 이렇게 핀을 고정시켜가지고 핀을 그 안에다 삽입시켜서 고정하는 거죠. 그렇게 아주 고정을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고정한 다음에 뒤에다가 몰타를 채워 넣으면은 뒤에 나와있던 습식공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핀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앵글로도 고정하기도 하는데, 또 두 번째 있는 이미지가 이제 앵글 고정 방법이죠. 자, 이런 앵글 고정하는 방법은 핀 말고 이렇게 앵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앙카죠, 앙카. 그래서 이 기존의 골조 벽에다가, 콘크리트 벽에다가 이 앙카를 고정을 시키면서, 어떻게 고정시키냐면 요 앵글, 요 디귿자 모양의 앵글을 고정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앙카를 박아서, 요 니은자 모양이죠. 요 니은자 모양의, 그죠? 요 니은자 모양의 앵글을 앙카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 니은자 모양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두 개가 연결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막 조절하면서 이 돌의 사이즈를 좀 위로 옆으로 조금씩 미세하게 이동하면서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고정시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각을 딱 맞춰가지고 라인을 맞추다 보면은 요 라인을 이제 풀었다 줄었다 하면서 그 위치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위에다가 이 석재 아래 위에다가 또 긴 홈을 파가지고 딱 걸쳐 놓는 겁니다. 걸쳐 놔가지고 아래 위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쭉 하면은. 그래서 여기도 또 앙카를 받고 또 앵글을 달고 같이 넣어서 또 위로 계속 연결을 시키겠죠. 자, 이렇게 이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이제 긴결철물을 이용하는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앵커를 이용해서 하는 공법들도 있고, 자,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뒤에 사진이 나와 있을 텐데요. 이제 강제 트러스, 각파이프로 짜가지고 트러스로 지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각파이프로 트러스를 짜서 거기다가 앵글이라든지 또는 뭐 핀 같은 거 고정해서 이제 시공해 나가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 뒤에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 나올 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쉬운 거죠. 건식공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주로 아파트 같은데, 아파트에다가 아트월 같은 거 설치할 때 하는 방법인데, 이 돌 석자재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위에다 강제 트러스를 짜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트러스를 짜지 않고 이 합판을 붙인 겁니다. 이제 기본 바탕면에다가, 합판이면은 석고보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튼튼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앵글을 그냥 붙여가지고, 여기 앵글 있죠? 앵글을 이 합판에다가 고정을 시킨 다음에, 요 앵글에서 이제 핀 같은 거를 돌출시킨 핀에다가 돌 한 장씩 얹혀가면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돌 석재 같은 거 시공할 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고, 만약에 뭐 아파트에 뭐 아트월 정도를 시공한다고 한다면 굳이
철제 트러스를 짜지 않고 이렇게 이런 공법으로 해도 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제 디테일이라든가 시공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습식 공법은 뭐 아까 이렇게 앵글을 짜서 핀을 고정시킨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몰타를 살충시켜가지고 삼충시켜서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하나의 그 일체감을 일치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법이에요. 습식 공법은 뭐 기본적으로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좀 받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긴결초물 공법에다가 볼타를 갖다가 뒤에다 사춤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본드 시공법도 있죠. 이제 본드 시공법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의 그 하지에다가 주로 콘크리트 하지에다가 이제 본드를 형태로 해가지고 붙이는 공법인데, 이것은 간단한 무슨 세면대라든지 세면대 상판이라든지 모델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자 에폭시 본드를 사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몰타 시공법 같은 경우, 그 바닥 시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바닥 시공법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자, 지금 잠깐만 강의 녹화하고 있어요. 잠깐만 좀 이따 전화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몰타 시공법 같은 경우는 석공사 같은 바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전화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는 우리 타일 공사할 때 어떻게 했죠? 된 비빔으로 이제 사람이 그 위에 바닥에 올라서서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른 비빔보다는 된 비빔으로 몰타를 비벼서 바닥에다가 놓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시멘트 페이스트를 뿌린 다음에 타일 한 장씩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시공을 했죠. 마찬가지로 석공사도 바닥 공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르타 시공법이 있고요. 이렇게 몰탈로 시공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압사 시공법도 있었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압사 시공법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다가 몰타를 깐 다음에 한 잔씩 전동기로 진동을 일으키면서 하나씩 넣는 그런 압사 시공법도 있고요. 자, 그렇게 그리고 본드 시공법 같은 경우는 그냥 본드로 시공하는 겁니다. 줄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봤던 것 중에,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아까 트러스 공법 하는 거 사례 하나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실습과 관련된 내용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